정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일단 컴퓨터 예산은 7,700번으로 바꾸고 7700. 자, 문제를 보면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와 이익이 공급가액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21년 이익이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다음 자료로 처리한다. 자, 그럼 지금 아래 자료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자료라 그랬으니까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 전부 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쓰나봐요. 그럼 얘 세액을 전부 다 합치면 1억 500만원이죠. 다 합치면 1억 500만원이고, 다음 공급가액은 9억 7천에 3천 10억이고 9억 6천에 4천 그러면 10억이고 다 합치면 총 공급가액은 20억이 되겠죠. 총 공급가액은 전체 20억이고 이 20억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3천, 4천, 7천만원이 되겠죠.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비용은 20억 중에 7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때는 불공제 처리했던 게 315만원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파악했으니까 이익이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가서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으로 가고, 자, 공급가액 기준 아니요. 그럼 총 공통매입세액은 1억 500만원이고 자, 그리고 면세사업 비율은 총 전체가 20억 중에 2 플러스 20억 중에 면세는 7천만원이다. 그럼 면세사업 비율이 3.5%네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불공제 처리한 게 315만원이면 우리는 52만 5천원은 이번 확정신고 때의 불공제세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 작성이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불공제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예정신고 때 구입한 거죠. 예정 때 구입한 거였죠. 그래서 안분할 때도 이걸 썼을 건데 그때 당시에 면세 비율이 지금 30%였죠. 10억 중에서 3천이었으니까 3%였죠. 3%인데 지금 3.5%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불공제인데, 만약에 면세가 줄었다면 마이너스가 뜨죠. 그럼 과세기간께 정확한 거예요.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은 2.5%인데 과거에 너무 많이 불공제 처리한 거죠. 예정 때는 무조건 임시예요. 임시적으로 한 거고, 확정 때 과세기간 걸로 계산하니까 실제 면세 비율은 2.5%라서 이 금액만 불공제해야 되는데 예정 때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뜬 거는 이만큼 다시 공제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뜨면은. 플러스가 뜨면은 더 불공제 하겠다는 거고, 마이너스가 뜨면은 다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예정 때 뭔가 농산품 같은 것들이나 이런 면세품이 잘 팔리다가 확정 때 돼가지고 그게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비율은 그렇게 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 정확한 우리 신고기간의 면세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기출문제 하나 있으니까 자,
풀어볼게요. 563페이지로 가서 계산은 28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로 가서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확정신고 기간이고 정산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확정 때는 정산 탭 간다라고 했죠.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용 사업자이고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일기 예정 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375만원이며 예정 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일기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입력할 공통매입세액은 얼마죠? 아래 자료 봤을 때 1,800만원이 되겠죠. 1,800만원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럼 총 공급가액은 얘 둘이 합치면 4억이고 얘 둘이 합치면 3억 5천이니까 7억 5천만원이 되겠네.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원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3억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냥 얘네들 전부 다 더한 거예요. 7억 5천 중에. 그죠? 면세는 3억이다. 예정 확정과 따로따로 줬으니까 지금 더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정산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가고 총 공통 매입세액은 1,800만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7억 5천만원, 면세 공급가액은 3억이다. 그럼 비불공제 매입세액이 375만원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근데 만약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안 주면 우리 이거 보고 계산할 수 있겠죠. 예전 거 정보 있잖아요. 안문거에 대한 정보. 1,000만원 중에서 4억 중에 1억 5천이다라고 써보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거 이야기죠. 그냥 여기 쓰고 지울 거예요. 만약에 안 주면 공급가액은 1억인데 1,000만원 중에서 4억 면세는 1억 5천 쓰면 375만원 나오잖아요. 우리 안 보냈던 거 정보죠. 그러면 이 금액이 원래 1월부터 3월에 했었을 거고 지금 이 금액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얘는 썼으면 지워서 깨끗하게 다시 청소해 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0점짜리인데 안 알려주면 얘를 이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직접 뭐 계산기로 할 수 있으면 계산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 거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자, 예, 정산은 이렇게 끝이고 자, 다시 이제 교재 468페이지로 갑시다. 다시 저는 3005번으로 다시 옮겨가고
얘를 그냥 줄여서 재계산 탭이라고 하는데, 이 재계산 탭은 고정자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때 원재료라든지 토지 같은 거 주는데 이런 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고정자산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재계산의 특징은 과세기간별 면세 사업 비율 차이가 5% 이상 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면세 사업 비율 차이 5% 미만일 때는 기존 면세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 산식을 가지고 보면 얘는 우리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이겠죠. 그래서 자, 얘의 우리 매입세액을 가지고 곱하기 감가체감률을 빼줄 거예요. 그럼 빼면 얘는 경감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경감률에다가 곱하기 면세 비율의 차이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불공제 세액을 증감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감가체감률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얘는 오래 쓰죠. 그래서 1 과세 기간에 5%가 다른다고 보는 거고, 그 외 나머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기타 자산은 1 과세 기간에 25%가 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체감률은 이 과세기간에다가 체감률 곱하기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곱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세 비율이 10%가 증가됐어요. 그럼 10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의 매입세액이었던 것 중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X1년도 1기에 1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100만 원짜리 얘를 샀어요. 했더니 이때 당시에 면세 비율이 50%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불공제를 50만원, 절반인 50만원을 했겠죠. 면세사업 비율만큼 불공제 처리할 거니까. 그랬는데 X1년도 2기가 되었더니 면세 비율이 60%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60% 증가했으면 얘는 6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더 불공제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기계장치였다면 1과세 기간에 25%가 달았죠. 그러면 이제는 10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에 10%가 증가한 거예요.
다른 거를 인식하고 증감률만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불공제를 플러스 75,000원만 더 불공제를 하도록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방금 제가 기계장치라고 했으니까 25% 달아서 얘는 75만원의 세금으로 줄어있는 상태에 10% 증가만큼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과세기간이었으면 절반, 3번 과세기간이면 이제 25%만 남겠죠. 75% 빠지고, 네 번째는 끝났어요. 부가세법에서는 얘는 운명하신 거예요. 그럼 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지. 그럼 이 과세기간을 세야 되겠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6월 30일 날 사도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카운팅하라라는 우리 세법 법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경과 과세 기간 수는 과세 기간 종료 일수를 세면 돼요. 과세 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하고 12월 31일밖에 없죠. 그래야 과세 기간별로 이제 얼마 지났는지를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5% 증감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얘를 가지고 볼게요. X년도 1기에 자,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 50%고 X년도 2기에 면세 비율이 46%고 X2년도 1기에 면세 비율이 54%예요. 다음 X2년도 2기에 면세 비율이 56%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첫 번째, 이때 취득을 한 게 있다고 볼게요. 이때 취득을 한 자산이 있으면 취득했을 때부터 카운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50%인데 그 다음 과세기간 봤더니 면세사업 비율이 46%예요. 그러면 4%밖에 안 내렸죠. 4%밖에 안 내렸다는 건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재계산을 안 한다는 의미는 X년도 2기도 그대로 50%로 인식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기존 50%랑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대로 가자 그 이야기가 재계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X2년도 1기에 54%예요. 5% 이상 차이 날까요? 이 바로 앞과는 8% 차이가 나지만 이 앞에 재계산 안 했다는 건 50%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50%하고 54% 비교하면 5%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때도 재계산 안 하고 그대로 50%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56%래. 그럼 얘 둘이는 2%밖에 차이 안 나지만 지금 50%로 계속 왔잖아. 재계산 안 하고. 그럼 6%가 증가했죠. 그럼 이때는 이제 플러스 6%로 해서 56%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로 해서. 그럼 이건 자산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 만약에 이때 취득을 했어요. 이때 취득을 했으면 이때는 46%인데 54%니까 8% 증가를 했죠. 그래서 플러스 8%다라고 해서 높여서 얘를 54%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얘는 8% 높였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54%인데 56%면
2%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얘는 재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5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까봐 K랩 프로그램에서는 이 면세 비율 구하는 게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 쓰면 되겠죠. 예. 면세 비율 구하는 게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총 공급 가액이라는 얘가 과세 면세 합친 금액이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이잖아. 앞에 1억 중에 4천이면 40%, 1억 중에 60이면 60%. 그게 면세 비율이죠. 그럼 그 면세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계산하면 힘들까봐 세무 2급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 2급은 사실 길게 안 줘. 세무 2급 가야 갑자기 배신하고 건물 가지고 막 하는데, 건물은 길게 쓸 수 있잖아. 5% 다르니까. 그런데 기계장치 차량 운반부 쓰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럼 지금 얘도 보면 지금 재계산, 시험 문제에서 재계산하는 거는 재계산하라고 꼭 적혀 있어요. 그럼 얘는 2021년 1기에 샀죠. 1기에 샀죠. 1호부터 6월에 1기잖아요. 1기 때 면세 비율이 40%였죠. 그리고 2기 때 면세 비율이 50%죠. 그래서 10% 증가하니까 10% 증가했다고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럼 얘가 차량 운반구라고 적혀 있네요. 차량 운반구. 자, 그럼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에서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재계산 탭으로 가고, 자, 차량 운반구니까 2번 기타 자산 선택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죠. 자, 얘가 컴퓨터가 도와주려고 이런 훌륭한 행동을 해요. 취득 연월 날짜 쓰는 거 아니에요? 2021년 2월. 그러니까 2021년 6월 30일 한 번 지나갔죠. 지금 2기잖아. 2021년 6월 30일 한 번이 경과된 과세기간이죠. 이해가시죠?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는 잠시 후 금방 알게 돼요. 자, 은진 씨 표정이 또 뭐가 기다려? 그런 표정을.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단기는 올해 거, 지금 올해란다. 이번 과세기간 거. 그럼 2021년 2기니까 전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1억 중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얘가 1억 중에서 면세 5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50%라는 거 인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쓰면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럼 얘는 지금 바로 직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연납부도 타고 갈 필요도 없죠. 사실 세무이금 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억 중에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총 공급가액 1억 중에서 면세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증가율이 10% 증가해서 이 금액에 지금 한 번 달았기 때문에 150만 원 가지고 200이 아니라 150만 원 가지고 10% 증가했으니까 15만 원을 더 불공제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얘들을 쓰는 건 면세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쓰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월부터 12월에 가면 아니오라고 하면 공통매입세액, 면세 등 사업분의 더하기 빼기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면세 사업 비율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과세 비율이 늘어나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게 거꾸로.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150만 원이다, 마이너스 15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잖아. 그죠? 마이너스라고 제가 쓰면은.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과세 사업 비율이 증가, 면세 사업 비율이 줄어들면 마이너스 뜨면 더 공제해 주는 거고, 지금처럼 면세 사업 비율이 늘어나면 더 불공제를 더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있었는데 얘 빼서 이 금액이 나왔죠. 자, 그럼 제가 왜 경과과세기간 수하고 면세 사업 비율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도 쓸 건데 자, 여기에 자, 얘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화면만 보셔도 돼요. 자, 10월부터 12월로 해서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갔는데, 여기 계산식에서 1번 건물 구축물, 2번 기타 감가상각자산. 그럼 방금 그걸 그대로 입력하면 2번 기타 감가상각자산이죠. 차량 문방구니까. 그리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고 기타 자산이니까 제가 25%라고 했죠. 건물이나 구축물은 5%. 그러니까 3번. 경과과세기간수도 한 번 경과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6월 30일.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증가했었죠? 10% 줄어들면 마이너스, 늘어나면 그냥 플러스로 10%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얘는 직접 면세 비율이든 경과과세기간수는 다 직접 계산해서 써야 되니까 이걸 편리하게 해준다고 K랩에서는 총공고가액, 공고가액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나 출력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종이는 똑같아요. 부가세법상의 시행규칙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면세 비율 계산하고 경과과세기간수 세는 게 힘들까봐 입력할 수 있게 넣어준 거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전이라고 해서 바로 직전 걸 꼭 쓰는 게 아니에요. 직전에 재계산 안 했으면 그 이전 거 써야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만약에 이거 가지고 했었다면, 첫 번째 얘였다면 얘가 단기 거 비율 나오는 거 쓸 거고, 직전에는 이때 거 써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야지 얘 둘이 차이인 6%가 나오게 되겠죠. 직전이라고 이걸 써버리면 2%밖에 안 나올 거잖아. 얘 둘이 써버리면. 그죠? 그래서 직전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마지막 정산이나 재계산했을 때의 면세 비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정산이 면세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우리가 예정 때 사면 안분하고 확정 때 정산하고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재계산해 가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얘네들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470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 컴퓨터 예산은 7700. 자,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재계산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럼 전 과세기간까지 재계산이 다 반영이 되어서 얘 둘이의 차이만 가지고 쓰라는 거고,
그럼 첫 번째 볼 거는 기계장치, 공장건물, 원재료. 제가 원재료나 토지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원재료나 토지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빼고, 그럼 기계장치, 공장, 건물 할 거고, 뭐 당연히 시험 때도 이렇게 두 개만 주면 5%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얘 70%고 얘 50%, 20% 늘어났네. 근데 이거 계산이 힘들까봐 K램은 친절하게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4억 중에 2억, 4억 중에 2억 8천 이렇게 쓰면 알아서 차이 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일기 확정신고서로 갈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4월부터 6월 재계산 탭으로 가서 첫 번째 기타 자산,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고 취득은 2020년 8월. 자, 당기는 4억 중에서 2억 8천이죠. 당기는. 그리고 직전은 4억 중에서 2억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더 불공제하겠다라는 거고, 자, 다음 건물 1번 매입세액은 1000만 원, 취득은 2020년 6월. 그러니까 6월 30일, 12월 31일 두 번 지나서 경과과세기간수가 두 번이죠. 그럼 당기는 얘는 뭐 당연히 똑같을 거고, 직전은 전기 재계산 했다니까 똑같은 거지. 직전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겠죠. 직전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얘 두 개가 서로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재계산했을 땐 게 다를 수도 있잖아. 취득한 게 다르면. 그죠? 단기야 똑같겠지만 문제 입력한다면.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는 끝. 그럼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좀 볼게요. 531페이지. 잠시만요. 뭐지? 페이지를 잘못 썼나? 531페이지가 아닌데? 죄송해요. 513페이지. 자, 잘못 체크해놨어요. 유사는 278번. 대원전자로 들어가시고 (513페이지) 1번 문제예요. 자, 다음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자, 얘는 꼭 이렇게 말해줄 거라 그랬죠. 자,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여기에서 건물은 문제없는데 원재료는 재계산에서 쓰는 애가 아니라 그랬죠. 원재료나 토지는 재계산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그럼 1기, 2기, 전년도 그리고 올해 1기가 있죠. 그럼 면세 비율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네요. 면세 사업이 이때는 40%고 이때는 40%고 그럼 2020년 2기는 면세 비율이 50%고 그죠? 그리고 2021년 1기는 75%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75%가 25%죠. 거꾸로 봤네요. 그럼 일단 지금 거 몰라도 이때 재계산을 했다는 건 알겠죠? 이때 10% 5% 이상 차이 나니까 재계산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재계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정보고 얘가 직전기 정보로 쓰면 되겠네요. 재계산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 내용 다 파악하신 거예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일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재계산으로 가서 1번 건물 취득은 2020년 2월 죄송해요. 세액은 2천만원 취득은 2020년 2월 단기는 총 8억 중에서 2억이고 직전은 6억 중에서 3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방금 25%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얘는 이해가셨죠? 그럼 이 금액만큼 매입세액 더 불공제인 건가요? 아니면 공제해준다는 거야? 면세 비율을 줄었으면 공제해줘야지. 그죠? 플러스 나오면 불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면세 사업에 더 많이 썼으니까 더 불공제 알겠다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지금 면세 비율이 마이너스 25% 줄은 거예요. 50%에서 25%로 줄었잖아. 그래서 더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 말 이해가시나요? 그럼 만약에 자 200점짜리 회계 처리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얘 문제 회계 처리시키면 공제되는 금액만큼 지금 450만원만큼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방금 저것만 쓰면 끝인데 원인 TAT 이급도 해야 되니까 그건 회계 처리까지 시켜요. 그럼 대변에 무슨 가격에서 줄여야 돼? 건물 취득 가격에서 줄여야지. 불공제가 늘어났으면 부가세 대급금 줄이고 건물 가격을 높일 거고 그래서 얘는 건물이다라고 되게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회계 처리까지 시키면 이렇게가 한 세트죠.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플러스 450이었다면 이 분계가 그대로 뒤집어진다고 보면 돼요. 뒤집어진다. 자, 그럼 우리 이론상으로 조금만 더 보게. 자, 24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사실 248페이지에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내역이 있는데 별 내용이 없어서 일부러 여기에서 특별하게 제가 컴페어를 안 시켰던 거예요. 248페이지에 이론이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서 뭐 안분 계산은
예정신고고 248페이지 적어볼게요. 그럼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때 하는데, 안분계산 할 때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원칙은. 그런데 예외라고 적혀 있는 게 공급가액을 모르면, 확정이 안 되면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사용면적 순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별로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우리가 금액이 몇 원 적혀 있는 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별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는데, 면적이 나오면 몇 제곱미터가 적혀 있으니까 눈에 팍 띄어. 그럼 면적 하고 싶다고 갑자기 면적 보이니까 면적 가야지 그러면서 안분이든 정산이든 여기 면적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가액도 주고 면적도 주면 공급가액으로 가는 거야. 건물을 제외하고는 면적을 쓰면은 나중에 다시 재계산해가지고 공급가액으로 뒤집어야 돼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면적을 주면 눈에 띈다고 면적으로 하라는 거구나 하고 체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1번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번 가서 공급가액 매출을 못 찾겠으면 그때 와도 안 늦어. 그럴 리도 없을 거지만. 자, 그럼 자, 이걸 200점을 위해서 온 거예요. 안분계산의 배제. 배제라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제외하겠다. 그럼 어떨 때 제외하냐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재계산 안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는 5라인이 있어요. 5라인. 그런데 만약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5%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공통매입세 혹은 공급가액 5천만원 혹은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은 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계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럼 반대로 면세사업 비율이 5% 이상인데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또 금액이 너무 작겠죠. 몇 퍼센트 차이 나는데 5만원 미만이면 뭐 과세기가 한두 번 지나면 25% 50% 날아갈 건데 해봐야 몇천 원도 안 될 거잖아. 그래서 또 거꾸로 5만원 미만이면 재계산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5자 라임이죠. 이건 이론에서만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재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산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올해 우리가 하는 경우에. 자, 이게 그 다음은 뭐 매입세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고, 재계산은 여기에 5% 이상 증감할 때 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29페이지로 좀 가볼게요. 죄송해요. 229페이지가 아니고 그 앞 페이지 227페이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팔 때 같이 팔면 과세사업에 쓰는 거는 매입세액을 받아야 되고 그 매출세액을 받아야 되고, 면세사업에 쓰는 거는 안 받을 거니까 과세표준 잡을 때에 과세사업에 쓴 비율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이 과세표준은 매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출. 그럼 이때 과세표준 안분 계산하는 거는 우리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과세표준 잡을 거니까 공급가액을 안분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한마디로 과세사업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으로 10%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10%. 얘는 지금 불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팔면서 부가세를 받아야 될 부분이 과세사업 비율만큼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럼 안분계산 생략에서 보면 얘는 공급가액 가지고 이야기하죠. 공급가액. 세액이 아니고 과세표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총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이런 것자가 앞에 500만 원은 세액일 때 이야기한 거고 5천만 원은 공급가액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법은 다음 페이지 보면 앞에 우리 세액이 5만 원이 하면 안분 그 계산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니까 5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금액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얘하고 근데 공급가액이니까 공이 하나 더 붙은 것밖에 없죠. 그죠? 방금 안분 할때하고 자, 얘는 이론을 위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거 전부 다 받고, 내일은 저와 같이 재미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주구장창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다 보면 정들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나오면 안 보고 싶을 만큼 정들 거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전부 다 한 것들 중에 부속수료 중에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날 복습 정도 하자라고 했죠. 한 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부가세 신고서는 어쩌다 한 번 안 나오고 계속 다 나오는 거니까 내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이.